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무료 야간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9시 정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약간 늦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듣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또 시장, 그리고 종목 이런 여러가지 분석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참여를 하셔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1000만 돌파하면은 영화가 생각나죠. 그런데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중국하고 미국에서 엄청난 숫자가 발병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발병을 했죠. 사실 그동안은 이 코로나19가 여름이 되면 좀 잦아들 거라 이렇게 얘기들 했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이렇게 수그러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흐름의 악영향이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다시 또 봉쇄 분위기죠. 지금 12개 주에서 경제활동을 다시 봉쇄를 시켰어요. 어쨌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너무 서두른 면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누그러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크게 터질 수 있는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일일 확진자 수가 60명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잠깐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길게 보면은 악재가, 정말 큰 악재가 다시 한번 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고요. 주요한 원인은 역시 해외 증시죠.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하락했었고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어요. 다만 걱정했던 흐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번 또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선물 이쪽에서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통신장비 업종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오늘 2100선을 이탈했어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아마 녹화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2070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했어요. 잘 버틴 겁니다.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 약간 더 약했는데 그래도 잘 버틴 걸로 봅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는 잘 버텼고요. 물론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 하락하겠지만은 특별히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그래도 상황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락의 원인을 보면 역시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자,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코스피도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쪽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는, 장중에 특히 이제 5천 계약 이상 거의 6천 계약 정도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주요한 건 역시 미국 시장이죠. 미국이 금요일에 하락했어요. 직전 저점 이탈 분위기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좋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유지된,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시장이 약했던 흐름이에요. 다만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그나마 잘 버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직전 저점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2050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재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100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해지니까 지금은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단기에 다시 또 2100선을 회복을 해주면은 고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통신장비 업종이 강했지 않습니까? 뭐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평택촌놈 가격이나 현물 SMS는 40만원, 파생 SMS는 75만원, 그리고 통합방송은 115만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송 같은 경우에는 175만원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인하가 됐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대우조선해양과 SK머티리얼즈인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이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는 보이자 홀딩 후에 매도, 역시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접근. 자, 이 종목은 약간 흐름이 다르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단기에 괜찮죠. 그런데 흐름이 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지수의 흐름하고 좀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고,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위에서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흐름이 괜찮죠. 단기에 굉장히 강하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했다가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단기로 접근해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보유 종목만 그대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수가 크게 빠지기 전까지는 종목은 기준가대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50% 이하를 유지하자는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단기는 버티기가 가능하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점이 최대 관건이에요. 저점이라는 건 저점 이탈 흐름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고점은 찍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다시 뭐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버티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일단은 장중에는 양방향 단타, 그리고 역시 추세적으로는 강하게 반등했을 때 하방 공략을 하자. 자, 이 말씀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하방 공략 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수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래쪽을 노리고 좀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점점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00하고 2150 사이에서 좀 옥신각신하는 최근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 정도가 예상되고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니까 그런 강한 흐름은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6월 29일 1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